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지 좀 됐죠. 예, 근데 글 자체는 2월 달에 쓴 글인데, 뭐, 다른 거 하느라고 바빠갖고, 뭐, 이거 영상화는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최대한 그냥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제 뭐, 이거를 길게 말하자면 뭐 되게 길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그 침공한 이유와 명분을 간략하게 말을 하자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소련 때 원래 이제 자기들 땅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뭐 원래 뭐, 그리고 크림반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동부에 러시아랑 합병을 원하는 칠러 국민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중해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이 서방 자유 세계로 넘어가는 그 꼴을 러시아가 볼 수가 없다. 뭐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입장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반도 보는 시각하고 비슷하죠. 얘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뭐 자기들 올림픽에 한복도 입히고 뭐 조선 그렇게 해가지고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일 뿐이다 이런 인식을 세계에 조장을 하고 또 연변 조선족에 이어서 북계까지 자기들 지배권에 놓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미 남한도 구한말 위정척사 수준의 친중 사대주의 세력들이 득세를 한 상태고 또 그렇게 반일 선동에 낚여서 자유를 포기하고 중공에 합병이 되더라도 일본 놈들만큼은 혼내주고 싶다 이런 병신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또 남한이죠. 자, 이렇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듯이 중공도 한반도를 침공할 명분들을 착착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의 한반도를 침공할 명분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원래 중국 지방 정권이고 연변 조선족의 이북 지역까지 실질적으로 한민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이나 마찬가지고 남한 내에도 중공의 합병을 원하는 친중 세력들 많죠. 민주당 세력들. 그리고 자유국가 일본과 적국으로 돌아선 한반도에 중공의 대일본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이유 들이대가면서 뭐 평화유지군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그 중공군이 한반도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언젠가 본색을 드러내면은 우리도 선택을 이제 해야 돼요. 얌전히 중국에 합병이 되던가 아니면 전쟁을 하던가. 자,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우크라이나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어떤 한 강대국이 명분을 만들어서 약소 국가를 쳐들어가고 자기들의 영향권에 놓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으면은 지금 이게 뭐 판타지 세계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어떤 나라에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란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근데 보시면 지금 뭐 우파라는 병신 새끼들까지 뭐라고 해요. 그냥 북한하고 영구 분단 해버립시다. 뭐 전라도는 떼서 줍시다. 전라도는 뭐 북한에 떼서 줍시다. 이런 얘기를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영구 분단하면요. 영구 분단하면은 중국이 조선족 자치구로 이북 지역을 흡수를 한다 그래도 우리는 영유권을 이미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항의할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란 것도 마찬가지죠. 종전선언을 한다고 전쟁이 안 나요? 그것도 아니죠. 근데 그렇게나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까닭이 뭡니까? 이 휴전 상태를 해제한다는 거는 뭐냐면 이북 지역 영토를 우리는 포기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북괴를 정식 독립국으로 인정을 하고 영구적으로 분단을 한다는 건데 이 말인즉슨 무슨 얘기냐? 예, 결국에는 우파들이 말하는 영구 분단론이나 좌파의 종전 선언이나 말만 다를 뿐이지 어떤 대한민국의 이북 지역 영유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한다는 그 같은 결과로 간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미친 거죠. 아니 독도는 절대 못 준다고 개거품 묻는 사람들이 왜 휴전선 이북 영토는 아무렇지도 않게 좌우파 합작으로 포기를 하재요. 지금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가치가 큰지에 대해서도 이성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누가 선동을 해버리면은 그냥 그 선동한 대로 따라가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이북 지역 영유권을 우리가 포기하는 거, 한반도의 절반의 영유권을 포기하는 거, 이거 지금 중공이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파 유튜버들 중에도 뭐 통일이 되면 얘들아 통일이 되면 뭐가 좋아 막 이러면서 이북영토 포기하자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주장을 해요.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 음모론이 아니라 우파 유튜버도 이 친중적인 성향을 가진 애들이 그런 식으로
우파 내에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한반도 영유권 포기해도 돼. 이 한반도 이북 영토는 이제 포기해도 돼. 이런 식으로. 중국이 원하는 거거든. 이게 진짜 우파가 맞는지, 응? 얘네들이 진짜 무슨 생각으로 영토를 포기하자고 그렇게 선동질을 하는지, 이거 반드시 따져봐야 될 부분이에요. 결국에 연변 조선적 자치구가 한반도 이북까지 확장이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 이북 영토의 영유권을 포기를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연변 조선적 자치구가 한반도 이북까지 확장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언제고 중국이 남한까지 합병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하듯이 안 할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구 분단 같은 개소리 하는 새끼들은 이 정도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지가 당장 강남에 투기한 그 부동산 가격 내려갈까봐 그것만 걱정하는 놈들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누구 편 들어야 될지 긴가민가 잘 모르겠으면은 자유를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자유로운 체제를 가진 국가가 더 정의로운 국가인 거죠. 이러한 자유 국가들과 친화적으로 외교를 해 나가는 정치 세력이 옳은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현재 한국에서 일본과 친화적 외교를 추진한다고 하여 여기 토착 외교라고 매도를 당하고 이러는데, 이 토착 외교라고 매도 당하는 그들이야말로 현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외교적으로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 옳은 정치 세력들인 거죠. 그럼 뭐 중공과 소련도 자유시장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가는 뭐든지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의 아량으로 허용해주는 것과 이념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기본적으로 보장을 하고, 어떤 정치 세력도 그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절대 침해할 수 없는 국가 체제, 이 두 개의 차이를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기본적으로 모든 거를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아량으로 허용해 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적으로 자기 권리를 다 가지고 있고, 그 자유 권리를 국가도 침해를 할 수가 없는 거,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1번, 2번 중에 어디에 속한 국가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은 속인주의죠. 그리고 속인주의라서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포르노 만화를 팔았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아청법으로 기소가 돼요. 이런 게 우리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지금 정상적인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입니까? 한국은요, 명목상 자유민주주의일 뿐이지 이미 정치 체제적으로도 기본 개념적으로 어떤 그 정치 체계적으로나 기본 개념적으로나 일본과 같은 자유세계보다는 중공과 같은 사회주의 통제 국가들에 이미 더 가까워져 버린 국가예요. 한국은 그렇게 됐어요. 좌파들이 오랜 그 통제 정책 어떤 뭐 여러 가지 막 그 자기들이 어떤 윤리적인 이유를 붙여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통제로 기본권을 다 갉아먹은 결과 한국은 이미 그런 중공과 같은 사회주의 통제 국가들에 더 가까운 나라가 됐어요. 이거는 보수고 진보고 우파고 좌파고 지금 다 똑같은 부분이에요. 예. 개념적으로 지금 자유주의적이지 못한 나라라는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이 자유를 기준으로 정의를 판단을 해야 되고, 진정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진짜 자유민주주의 법치 체제를 확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기본 개념도 없고 이래서 갈피를 또 못 잡아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에는 철저한 법치가 기반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위법의 기준이 뭐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위법의 기준이라는 거는 나라님의 윤리관에 맞춰서 위법의 기준이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거, 이게 범죄의 가장 중요한 범죄 판단 여부의 기준이란 거죠.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자유를 어떤 타인의 폭력이 됐건 공권력도 마찬가지고 어떤 타인의 재산권, 타인의 권리, 타인의 자유 이런 걸 누군가 침해를 한다면은 이게 범죄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상호 자유를 존중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방종이라는 단계까지 자연스럽게 안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치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잡혀 있잖아, 한국은. 예? 마찬가지죠. 근데 사상의 자유가 그러니까 자유국가라고 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는 절대 없듯이,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이 자유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정치범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통제를 지향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건 사상의 자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유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정치범인 거죠. 지금 중국의 공산주의 절대 포기 안 하죠. 러시아도 포기 안 하고 중국도 포기 안 하고 얘네들이 거대한 어떤 통제 제국을 만들고 한반도를 집어삼키려고 온갖 모략을 꾸미는 그런 와중에 명목상이나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의 친중 따위를 해대는 놈들은 이거는 토착외고랑은 비교가 안 되는 이 나라의 중대적 안보적 위협을 지금 가하는 새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친러지를 하다가 이런 침략의 명분을 만들어낸 그런 우크라이나의 안보적 위협을 그렇게 만들어낸 친러 세력들하고 마찬가지로 한국의 친중 세력들도 똑같은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이 공산주의로 전향을 하면 일본도 우리의 적이 되겠지. 근데 아니잖아요. 일본은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잖아요. 아시아에서 가장 서구화가 된 국가가 일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명목상이라나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자꾸 중국의 친중지를 하고 사대주의지를 하는 이 새끼들은 얘네들은 우리나라에 지금 안보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잘못된 정치범들인 거야, 얘들은. 반면 토착 왜구라고 욕먹는 자유국가 일본과 화친하려는 그런 토착 왜구 세력도 이 사람들이야말로 현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기준에서는 이 사람들이 애국자이고 제대로 된 참 정치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다들 깨달으셔야 돼요. 이념 전쟁이란 거는 세계적으로 이념 전쟁이란 건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고, 자유롭고 싶다면은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하고 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자유와 안보를 계속 지킬 수 있는 거죠.